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니컬 LLM이 사실 이게 2023년도 얘기여가지고 조금 뒤처진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그게 무의미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전번 발표 때 제가 오픈 스컬러 LLM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끌어오는 데이터 자체의 레퍼런스, 투명성,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레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요번 클리니컬 LLM 요번 논문은 사실은 그 특수한 EMR 언어에서의 적응력에 대한 논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EMR 언어라는 게 뭐 특별할 거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약어도 많이 쓰고 조금 은어같이 쓰는 것도 많은데다가 문장 구조 자체도 기본 언어랑 다른 경우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론의 내용은 사실은 조금 옛날 챗GPT 3 나올 때 얘기긴 합니다. 그말 그대로 대형 언어 모델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파라미터 막 괴물같이 많이 막 늘리고 막 하면서 하나의 언어 모델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웃음레나 그런 시험에서도 되게 뭐 좋은 테스트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 모델, 클리니컬 모델 이런 거 같은 전문 모델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에서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 임상 테스트가 생각보다 문법적, 용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유의미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 논문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 클리니컬 데이터만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 그런 스페셜라이즈드 클리니컬 모델 형태랑 이제 그 이외에도 이미 기존의 클리니컬 언어나 아니면 그런 대중 언어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 된 거에다가 클리니컬 노트 자체에서 얻은 언어를 또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는 파인 튜닝 방식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뭐 챗GPT나 이런 거를 그냥 단순 파인 튜닝 하는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방식이랑 마지막으로는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파라미터는 바꾸지 않고 그 대답이 나오는 방식, 형태 이런 거에 예시를 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비교해 본 것 같습니다. 이 실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오픈 스컬러 그 LLM보다 훨씬 간단한 방식이고 그냥 뭐 추론 방식, 질문 응답 방식 아니면 다지선다에서 뭐 고르는 방식 이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결과는 그냥 심플합니다. 이런 스몰 모델인 그런 클리니컬, 그러니까 특수 모델이 훨씬 어, 경제적으로 또 그렇고 되게 결과가 좋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다시피도 그 T5 라지 모델에 비해서 이런 220 밀리언 사이즈의 이런 클리니컬 모델들이 훨씬 효과가 정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면 당연히 클리니컬 모델이 더 훨씬 높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 이, 사실 이거 제가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비교하고 있는 모델들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다섯 가지, 아니 네 가지 줄에서 각각 이런 모델들을 사용했다 정도의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T5 베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언어 모델인 거고, 클리니컬 T5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클리니컬 자가 붙으면 이제 저희가 클리니컬 텍스트로 from scratch로 이제 러닝을 시킨 그런 모델입니다. 그 이외에 로버타라는 모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한 모델인데 이제 가털트론이라던가 바이오 클린 로버타라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데프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 언어에다가 클리니컬 텍스트 자체로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서 한 모델이고 그 이외에 좀 성능 비교를 위해서 좀 큰 모델도 같이 비교했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이런 클리니컬 소규모의
그런 모델이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내용이고, 이것도 그래프적으로도 보면 플롭스로라도가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클리니컬 모델들이 훨씬 효과가 좋고, 이제 데프트 방식으로 기존에 트레이닝 된 거에다 클리니컬 텍스트로 한 번 또 트레이닝 시킨 그런 모델들이 효과가 매우 좋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작은 데이터셋으로도 좀 특화된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인 컨텍스트 러닝은 제가 언급도 안 했는데 사실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퓨샷으로 한 거에 비해서도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실 제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인 컨텍스트 러닝으로 프롬프트 좀 바꿔주는 형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임상 모델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딥시크에서 믹스처 익스퍼트 방식을 사용했던 게, 물론 그 사이사이 그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음, 엔지니어링이 훨씬 중요한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엔지니어링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클리니컬 모델과 같이 특수 모델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냥 저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MCP도 원래 하려 그러다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 요즘에 점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에이전트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EMR 같은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모델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가지고, 이런 EMR 자체를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자체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발표가 좀 많이 짧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좀 궁금하신 면이나 좀 의견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